접근, 즉 루트가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구하기라는 하나의 유형이에요. 심화 유형인데 첫 번째 보자고요. 자, 근원을 봤더니 어떤 a라는 거와 x가 곱해져 있다 혹은 이렇게 분수꼴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 자, 기본적으로 근호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근호 안에가 다음과 같은 제곱수여야 돼요. 어떤 수의 제곱? 그래야지 루트하고 제곱이 사라져서 다음과 같이 자연수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근호의 안에가 뭐 제곱수가 돼야 되겠다. 자, 근호 안에가 제곱수가 됩니다. 그럼 그 제곱수의 특징이 뭐였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겠는데, 제곱수는 바로 소인수 분했을 때 소인수의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면 되더라. 그래서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도록 x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 조건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인데요. 이렇게 곱하기나 나눗셈 꼴이 아니라 이렇게 덧셈 꼴로 되어 있을 때 이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역시나 a 더하기 x라는 게 제곱수가 돼야 돼요. 근호 안에가 제곱수가 돼야 루트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수가 되는 건데요. 자, 이거는 더하기니까 이렇게 소인수분해해서 우리는 구할 수는 없고 우리가 그냥 보는 건데 a 더하기 x니까 a보다는 좀 커졌겠죠. 그죠? a보다 큰 제곱수를 그냥 찾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2의 제곱 4,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5의 제곱 25 이런 제곱수들이 되게끔 찾아주시면 돼요. 그때 x값을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직접 한번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보세요. 다음과 같이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루트 2보다는 크고요. 루트 70보다는 작대요.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중에서요. 루트 2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의 총합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x가 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 할 텐데 루트 2는요. 대략적으로 1.414 정도예요. 그래서 1점 뭐뭐구나 정도만 확인해 주시고요. 자, 루트 70은 대략적으로 얼마일까라고 했을 때요. 자, 보시면 우리는 8이라는 게요. 루트로 표현하면 제곱해 들어가니까 루트 64예요. 9라는 건요. 루트 81이지요. 좋아요. 그렇다면 루트 70이라는 거는 이 두 수 사이구나. 즉 8과 9 사이니까요. 이건 8점 뭐뭐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x가 자연수니까 1.55보다 큰 거니까 2, 3, 4, 5, 6, 7, 8까지 가능하네요. 그쵸? 이런 x값 중에서 여기다 넣었을 때 우리는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봐보세요. 자, 루트 2x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2x라는 게 바로 제곱수가 돼야 되겠죠. 제곱수가 되려면 소인수분했을 때 지수가 짝수여야 되니까 자, 봐보세요. 이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제곱수가 돼야 되고 그럼 x는 자, 요 2 위에 지수가 1이에요. 그래서 2가 한번 곱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외 뭐죠? 다른 제곱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미 2가 딱 곱해주는 순간 이미 2x는 제곱수고요. 또 제곱수에다 제곱수 곱한 건 또 제곱수라는 특징이 있죠. 좋아요. 그래서 x에 들어갈 순간 2 곱하기 제곱수구나 라는 거. 그럼 대표적으로 제곱수 중에 하나가 1의 제곱 이렇게 해서 그대로 2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요. 또 역시나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2니까 2의 세제곱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8이 될 수도 있겠고 자, 그 다음에 3의 제곱 이렇게 되면 9, 2, 18 그래서 10이 넘어가네요. 그죠? 여기까지만 되는데 그 숫자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는 요 2하고 8 여기서 2하고 8이 가능하겠구나. 자, 이런 수들은 되지 않는 거고요. 자, 그래서 x의 값의 총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2하고 8을 더해 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10이 바로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6번째 문제입니다. 자, 루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자연수 n의 값의 총합을 구하는 다 좀 까다로운 심화 문제입니다. 자, 앞에 문제보다는 훨씬 어려워요. 자,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요. 와, 근호 안에 있는 게 너무 복잡합니다. n에 관한 2차식이 주어져 있죠.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적으로 뭐 곱셈꼴일 때는 그 안에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 바로 지수 소인수분 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여야 된다. 이런 거. 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덧셈꼴 뭐 이런 기본꼴이 아니에요. 훨씬 복잡한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풉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자연수가 된다. 이 자연수를 K라고 잠깐 놔볼게요. K.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서요. 우리는 n하고 k가 될 수 있는 값들을 쭉 구하실 수 있는데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잘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돼요. 자, 양변을 제곱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식이 좀 정리가 되거든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근데 미지수는 두 개예요. 지금 n하고 k. 하지만 식은 하나밖에 없죠. 이럴 때는요. n과 k가 자연수다라는 걸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풀이하려면 주어진 식을 변형해야 돼요. 근데 자연수라는 조건을 변형하기 위해서는 이 주어진 식을 어떻게 변형해야 되냐? 바로 고백골로 변형하면 우린 편하게 예측하실 수 있어요. 고백골. 그럼 이걸 어떻게 고백골로 만들지? 라고 했을 때 쌤은요. 바로 여기 보이는 n제곱 마이너스 4n을 딱 보는 순간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 마이너스 4의 반의 제곱값, 즉 마이너스 2의 제곱인 4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k제곱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고요. 그러면 4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72를 더해야 76이 되겠죠? 이렇게 식을 변형했어요. 왜 굳이 완전 제곱식을 생각하신 건가요? 라고 한다면 이건 n-2의 제곱, 그리고 k의 제곱 이렇게 되면서 제곱의 차가 돼서 우리는 합차로 인수분해가 돼요. 71을 넘겨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7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제곱의 차니까요. 앞뒤를 더한 거. 이렇게 하나, 앞뒤를 뺀 거. 자, k 뺀 거 이렇게 해서 여기 곱한 게 마이너스 72입니다. 이렇게 쓰시죠. 자, 음수여서 불편하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할 텐데요. 얘는 그냥 놔두도록 할게요. 그냥 자리만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보기 편하게.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보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되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해니까 72다 라는 거. 이제 고백골은 72라고 나타내 본 겁니다. 그러면 요 수하고 이 수 곱해가지고 72가 되는 것들 좀 뭐 72를 고백골로 그냥 쭉 표현해 보시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우선 보자고요. 그냥 막연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좀 해보자면 요 숫자가 잠깐 A라고 놓고요. 요 숫자가 잠깐 B라고 놓도록 할게요. 그럼 A하고 B에 들어갈 숫자들은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놓고 하는 거냐면 좀 더 범위를 축소시키고 싶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쌤은요. 요 두 수 각각 A, B를 구했을 때 더해보자면 이게 2K가 되고 N 사라지고 2 사라져서 자 A 더하기 B 즉 요 두 수 요 수와 이 수 고백골로 나타냈을 때 두 수의 합이 2K 2 곱하기 자연수니까 이게 짝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아하 그래서 지금 곱해서 짝수가 되죠. 72 그 더해서 짝수가 되는 거는 얘도 짝수고 얘도 짝수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짝수 곱하기 짝수꼴로 한번 나타내 볼 거고요. 자, k 더하기 n이고 여긴 k 빼기 n이니까 이 앞에 있는 수가 더 큰 수일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자, 표처럼 만들어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되고요. 자, 요 앞에 수가 뒤에 수보다는 큰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여기가 72라고 한다면 곱해서 되는 거니까 여기 1인데 우리는 짝수만 생각하자고 했으니까 여기는 72 말고요. 바로 36이라고 생각하시면 36 곱하기 2가 72죠.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짝수 여기가 4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4, 2는 4 이렇게 되고 4, 8에 32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케이스. 자, 4가 아니라요. 우리는 뭐 6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6, 6이는 6, 6이 12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제 8 생각해 보시면 8, 9, 72, 9 짝수가 아니어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능한 수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세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는 n의 값을 구해보자 라는 거야. 됐죠? n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앞에 있는 수에서 뒤에 수를 빼면 지금 봐보세요. 자, 요 두 수를 빼겠습니다. 뺄셈 할게요. 그럼 k가 소구가 돼요. 그래서 n에서요. 마이너스 n을 빼는 거니까 2n이 되고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2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2n-4라는 값이 나오는데 36에서 2 빼니까 바로 34에 해당되지요. 18에서 4 빼니까 14요. 10에서 6 빼니까 6입니다. 그럼 보자고요. 자, 2n-4라는 게 가능한 게 34도 되고요. 14도 되고요. 6도 되네요. 그쵸? 자, 이렇게 세 개의 방정식을 풀어줄 건데 자, 우선 양변에 4를 더해서 이거 없애볼게요. 그럼 이게 2n이 될 수 있는 거는 38 혹은 18 혹은 10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n은요.
양변에 2로 나눠주시면 바로 19 가능한 값, 그리고 9, 그 다음에 5 이렇게 해서 19와 9와 5 이게 가능한 n의 값이 되겠고요. 자, 그걸 모두 합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에다 9 더하면 바로 28이지요. 거기다가 5를 더해주세요. 그러면 33. 이게 바로 가능한 n의 값을 모두 더한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이 좀 까다로운 문제니까요. 잘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루트 빼기 루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작은 정수가 되기 위한 x, y의 합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가장 작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앞에 있는 것도 당연히 정수가 되어야 되겠고요. 자, 뒤에 있는 것도 정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수 빼기 정수 이렇게 해야지 정수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가장 작은 정수라고 했으니까요. 자, 얘는요, 가장 큰 정수가 됐으면 좋겠고요. 가장 작은 정수요. 정정할게요. 앞의 수에서 뒤에서 빼는 거니까 앞의 수는 작을수록 좋죠. 자, 뒤의 수는 클수록 이제 뺀 결과는 작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큰 정수를 떠올려 볼 거고요. 자, 루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수가 된다는 얘기는 근호가 사라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호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100 더하기 x가 바로 제곱수가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 됐으면 좋겠으니까 가장 작은 제곱수를 떠올려 볼 거고요. 자, 200 빼기 y 역시나 근호를 없애야 되니까 제곱수여야 될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정수가 있으니까 가장 큰 제곱수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생각해 보자고요. 100 더하기 x, 근데 x가 0 이상이래요. 그럼 100 더하기 x는 100 이상이지요. 100보다 큰 수인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제곱수 몇몇 친구들은 저는 선생님 11의 제곱인 121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라는 친구도 있을 텐데 x가 양수가 아니고 0 이상이라 되어 있으니까 자, 가장 작은 제곱수는 그냥 x가 0일 때입니다. 그죠? x가 0이면 100 더하기 x 100이 되겠죠? 그래서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근호가 사라져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정수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200 빼기 y가 가장 큰 제곱수가 되어야 된다. y가 0 이상이니까 200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러면 가장 큰 제곱수 누가 떠오릅니까? 자, 바로 200에 가까운 제곱수 떠올려 보시면 14의 제곱이겠네요. 14를 두 번 곱해 보시면 19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게 196이 되면 바로 가장 큰 제곱수가 되겠구나. 따라서 y는요 4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x, y의 합을 구해봐라. 근데 x는 0이고 y는 4니까요. 둘의 합은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수의 범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자, 수라는 건요, 수체계입니다. 우리가 수의 체계를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자, 실제 존재하는 수는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 존재하는 수는 두 종류로 나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별을 남자, 여자 이렇게 구별하듯이 유리수냐 아니면 무리수냐 이렇게 구별했었죠. 그 기준은 뭐였죠? 바로 분수꼴로 만들 수 있냐 없냐였습니다. 그래서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 유리수, 분수꼴로 표현할 수 없는 수가 무리수였는데요. 자,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는 분모가 1이어서 생략한 바로 정수 형태도 있었고 분모 그대로 있는 2분의 5 같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었어요. 정수는 또 이제 양의 정수인 자연수, 음의 정수 이렇게 나눌 수 있었죠. 자, 우리가 포인트 잡으려고 하는 건 바로 이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분수꼴로 만들 수 없는 수, 즉 순하지 않는 무한소수들이 바로 무리수인데요. 대표적인 예들로 우리는 파이 3.142592 점점점 이렇게 가는 순하지 않는 무한소수들이 다 이렇게 분수꼴로 못 만드는 무리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파이 외에 대부분 이제 루트가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루트 2, 루트 3 이런 것들은요. 루트 2도 1.414 뭐뭐뭐뭐 이렇게 가고요. 루트 3도 1.7 뭐뭐뭐뭐 이렇게 가는 순하지 않는 무한소수들이에요. 그래서 근호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무리수로 볼 수 있구나. 근데 주의하실 게 있죠? 근호가 있다고 무조건 무리수는 아니에요. 혹시라도 루트 4 안에가 제곱수면 2가 되지요. 그래서 근호가 사라지지 않는지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호가 사라지지 않는 형태에서 이렇게 루트가 있다면 루트가 있는 것들은 다 무리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가 이렇게 된다. 무리수가 뭔지는 이제 알겠어. 근데 그 무리수를 어떻게 수직선 위에 나타낼 거냐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주제, 무리수와 실수 되겠어요. 자,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 플러스 루트 2하고 1 마이너스 루트 2를 한번 수직선상에 표현해봐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수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요. 자, 이게 0이 있겠고요. 여기가 1이 있겠고 여기가 2가 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3이 있다고 해보고요. 자, 1 더하기 루트 2라는 건 1을 기준점으로 잡아야 되겠죠. 여기가 선생님요 기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1 더하기 루트 2니까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딱 가야 돼요. 루트 2라는 게 아까 1.414 정도니까요. 대략적으로는 이 정도쯤 찍힐 거야. 그쵸? 얘는 2.414 정도니까 이쯤 찍힐 거야. 근데 뭔가 좀 정확하게 찍어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사각형 넓이를 이용해 주시는 건데요. 자, 루트 2라는 건요. 바로 한 변의 길이가 보시면 1에 해당되는 정사각형이 있을 때 그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바로 루트 2다라는 겁니다. 자, 얘는 제 넓이를 이용해서 이런 표현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중상과정에서 배우는 피타고라스라는 게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시면 빗변기를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자,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자, 직각의 AU탄 두 변 AB가 있고요. 자, 직각과 마주보는 변 우리가 빗변이라고 하죠. 가장 긴 변인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걸 이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A가 1이고 B가 1이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시면 C는요 바로 루트 2에 해당된다. 1대 1대 루트 2라는 B도 우리가 잘 나오는 거니까 특수비로 보통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요 1이면 여기가 루트 2구나. 그래서 쌤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참배의 길이가 1인 바로 정사각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사각형을 한 변 길이 1짜리를 붙여 놓을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럼 어디가 루트 2입니까? 그러면 잠시 색깔 바꿔서요. 이 대각선 길이가요. 루트 2에 해당될 거예요. 그쵸? 그럼 이 대각선 길이 그대로 우리는 컴퍼스로 돌리듯이 쭉 이렇게 돌려서 오시면 되겠죠? 그럼 이 길이가 역시나 똑같아요. 이건 부채꼴로 보시면 되겠고요. 반지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만큼이 루트 2구나. 따라서 1에서 루트 2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자, 이 점이 바로 1 더하기 루트 2가 있는 점이구나. 1 더하기 루트 2에 대응한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대응점이다 라는 거. 대응은 짝이 지어진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 마이너스 루트 2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봐보세요. 역시나 한 배기의 1이 이렇게 정사각형을 생각해 보시면 이 대각선 길이 쌤이 쭉 빨간색 길이가요. 바로 루트 2일 거야. 그럼 1에서 루트 2만큼 빼라는 거니까 이 루트 2 길이 그대로 컴퍼스로 돌리듯이 부채꼴. 반지름 같으니까요. 이 길이가 루트 2가 돼요. 1에서 루트 2만큼 뺀 거는 바로 이 점이죠. 이 점이 1 마이너스 루트 2에 대응되는 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무리수라는 건요. 수직선의 한 점에 찍힙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유리수든 무리수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실수, 수는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해요. 그렇죠. 한 점으로 딱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수직선이라는 건요. 가운데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선이라는 건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실수는 그래요. 무수히 많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점으로 찍어서 연결한 게 바로 이 수직선이다. 선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직선이라는 거는요. 직선이죠. 그래서 점이 무수히 많이 찍혀 있는 거야. 그래서 실수에 대응하는 점으로 완전히 메워져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루트 2가 있겠고요. 그리고 루트 3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루트 2하고 루트 3이라는 수 그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실수들, 뭐 무리수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유리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점이 찍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맞는 말이구나. 이게 실수가 아니라 무리수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쵸? 혹은 유리수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만 또 실수, 뭐 무리수나 유리수가 찍혀 있고요. 역시나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도요, 무수히 많은 유리수 혹은 무리수 혹은 실수들이 찍혀 있더라. 수들은 무수히 많이 찍혀 있는 것이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맞는 말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8번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요.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는 종이에 세 정사각형을 그려놨어요. 따라서 요 OA 길이하고 OP 길이 같다는 거는 이걸 그대로 컴퍼스 돌리듯이 온 것이죠. 그 다음에 OB 길이 쭉 컴퍼스 돌린 거라 요 OQ 길이와 똑같을 거고요. 요 OC 길이 그대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요 OR 길이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랬을 때 PQR이라는 점에 대응하는 세 수를 구해서 곱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OA라는 요 길이를 구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요 정사각형 한 배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보세요. 그랬을 때 여기가 1이니까요.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여기가 루트 2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것이죠.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넓이를 이용해서 갈 수 있어요. 뭐냐면 자 봐보세요. 이렇게 생긴 이 정사각형 보이시죠? 이 정사각형이 한 배의 길이잖아요. 근데 정사각형 넓이를 구해보자면 여기 보시면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몇 개예요? 4개지요? 그래서 넓이가 바로 2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사각형의 요 쌤이 체크하고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2죠. 그럼 한 변 길이는 얼마죠? 한 변 길이는 자연스럽게 루트 2다라는 거. 그래서 정사각형이 주어졌을 때 넓이가 A라면 당연히 한 변 길이는 거기에 루트 씌운 루트 A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루트에 루트 A 곱하면 A가 되는 것처럼. 됐죠? 자, 이렇게 넓이를 이용해도 되지만 더 좋은 거는 뭐라고요?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2다라는 거. 그럼 두 번째 봐보세요. 자, 그럼 요 OB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했을 때 OB 길이 요 직각삼각형 보이십니까? 자, 요 OB가 있을 때요. 자, 요 길이가 바로 얼마냐라는 것이죠. 잠깐 구해보자고요. 자, 세 번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 칸이니까 1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칸이니까 2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이 OB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배의 제곱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의 제곱 4, 1의 제곱 1. 5니까 자, 5 비리는 바로 루트 5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해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루트 5에 해당돼요. 자, 마찬가지로요. 자, 이 OC 길이 역시나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시면 좋겠죠. 물론 저는 넓이를 이용할 건데요 라고 한다면 쌤이 지금 체크하고 있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그 넓이의 루트 씌운 게 또 한 변의 길이에요. 그렇게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할 거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5하고 C고요. 자 여기는 한 칸이니까 1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세 칸이니까 밑변은 3. 자 그럼 OC의 제곱은 자 볼까요. 나머지 두 배의 제곱이 할 것 같으니까 3의 제곱 9. 또 1의 제곱 1, 그래서 10이 되겠죠. 그래서 OC는 바로 이 제곱이 10이니까요. OC는 루트 10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루트 10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요 길이가 바로 루트 10이구나 라는 거. 됐죠? 그럼 봐보세요. 요 P라는 거라고 봤더니 여기가 루트 2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시작점이 돼서 1에서부터 여기 루트 2만큼 오른쪽 간 거니까 P는요. 바로 루트 2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원점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 루트 5 길이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루트 5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0에다 루트 5 더한 거. 즉, Q는요, 루트 5에 대응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길 루트 10이지요. 자, 요 원점에서요, 루트 10만큼 그대로 더해주시면 요 R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수, 루트 1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 세 수를 한번 곱해봐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곱해보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10입니다. 자, 루트 2, 루트 5 곱하면 루트 10이고요. 거기다 루트 10 곱하니까 루트 10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1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